서울 구호소 운영노조 박기범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구호소 운영노조 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제 인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적은 인력 구조와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도 김근 사건, 최근에 또 태안 발전소에서의 사고, 저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루에 50만 명, 한 달이면 1,500만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지하철에 똑같이 다단계 외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9호선은 이제 개통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외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저희가 10월부터 3단계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3단계 개통을 하면서 열차 운행에 필요했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서로 세 개의 회사가 누가 비용을 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통 이후에 실질적으로 열차 기관사들이 봐야 되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상파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굉장히 많은 반향과 저항을 잃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회사는 주동자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주동자 색출입니다. 표현은 강력하게 썼지만 주동자 색출에 의한 처벌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목놓아서 얘기했던 부분은 9호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안전의 문제를 소수히 얘기했지만은 다 무시됩니다. 이보다도 노동자들의 안전, 저희 공황장애, 철도 지하철 하면 공황장애가 대표되잖아요. 기관사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9호선에는 공황장애가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황장애에 조짐이 있는 사람은 역으로 강제 전환 배치됐습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집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도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외주화, 다단계, 책임 전가를 위한 외주화 때문이었고요. 아마 그 효율화를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루에 50만 명, 한 달에 1,500만 명,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확률만큼의 사고가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내와 인내를 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프랑스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모든 불행은 현장에 있는 기관사, 근무자, 아니면 우리 이용하는 승객, 우리 가족 형제가 분명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은 5년 동안 또 이 내부의 문제는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황과 맞는다면 사고의 방아쇠는 당겨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불행을 원치 않고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큰 불행이 발생할 거다라고 장담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결단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만 결단하면은 이 문제 해결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못하는지, 국제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자본금 10억인 회사가 국제소송 해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뢰도 하락? 그게 어떻게 시민의 안전하고 타협의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시민의 안전이 협상의 대상에 두 번째로 밀려야 되는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한 답과 해결 요번에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사고의 시계를 미룰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더 강력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수 없음을 서울시에 밝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의 중지부를 찍고 9호선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동민입니다. 원래 박원순 시장이 9호선 문제 관련돼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TV 토론 등을 통해서 이미 이제 공영 같은 걸 보면 직접 운영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들의 요구는 뭐 거의 폭발 지경에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도 분명히 온 것 같고 오늘 세 분의 시의원이 이렇게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도 그런 공감대의 형성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서울시가 얘기할 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용 부담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노동자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도 당장 그게 어렵다면 2개 정도의 단위의 부분, 말하자면 시행사가 직접 운영까지 책임지는 정도까지를 하는 것의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분명하게 하고 이후 공영 직접 운영에 대한 약속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좀 축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1단계 시행사와 프랑스 운영사 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지옥철 10년의 오명, 서울시는 운영사와의 계약 해지를 당장 선언하고 9호선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시행사 직접 운영을 시행하라. 내년이면 9호선이 운영한 지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지옥철 9호선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9호선도 빠르게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열차에 가중되는 높은 하중, 급행열차 운행 특성상 선로 전환기의 빈번한 전환 횟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시 1인 근무 역사 등 이유만을 추구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지금 이 모순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9호선의 예정된 참사의 시기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9호선을 이용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9호선 통학로들의 함심이라는 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9호선 공용화를 위한 대책위와 노동조합은 시청 앞에 천막 농성과 10만 서울시민 서명전을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있는 목소리에 서울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박원 시장님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 해지 선언을 못하고 있는 배경에 국제소송과 서울시 국제신용도가 떨어질까 고민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국제소송인 ISDS는 자본금 10억과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의 발생임을 감안시 생각보다 과장되거나 부풀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이미지 훼손과 관련하여 당초의 목적에 따른 제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튼튼한 규제의 발동이라고 반론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천만 시민의 발인 9호선이 하루빨리 시민들의 마음 편히 탈 수 있는 공공의 지하철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신용도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프랑스 운영사와 당장 계약 해지를 선언하라. 하나, 서울시는 9호선 혼잡 해결을 위한 증차, 인력 충원,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9호선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행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최종적으로 9호선의 공용화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라. 시민의 안전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과 서울시의 체면, 그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9호선의 정상화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정의당 권성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공공운수노조 서울 9호선 운영노조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39년까지 시행사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2030년. 이거는 5년마다 저희가 계약을 이제 시행사 운영사하고 계약을 5년마다 계약을 재계약을 합니다. 결시하는데 요번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사가 운영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5년마다 네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운영사하고 협상을 해서 아마 협상의 우위를 더 점하겠죠.
더 많은 수수료를 달라. 더 많은 어차피 시행사는 은행으로 지금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도 더 밟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름대로 운영사에다 좀 더 압박을 해서 운영사가 가지는 그 마진보다 시행사의 폭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지 통보하지 않았을까. 강원도 지역이 뭐고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MB 때부터 2039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 함부로 또 국제법이라는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힘들 때 우리나라의 IMF라든지 그런 힘든 시기에 외자 유치를 해서 지금 이거 지하철을 보호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볼 때 좀 이제 모양새라든지 약속을 못 지키는 뭐 이런 서울시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박원순 시장님의 고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사유가 됩니다. 개혁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네네. 그런 문제가 우선 박기범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면서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 계약 해지는 제가 이번에 서울시가 저희가 작년에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그 기관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9호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관사만 했지만은 열악하다는 게 서울시가 발주한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185선의 교통공사랑 저희가 그 근무 조건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다 보니까는 여태까지 적은 인력으로 맨파워로 지켜왔는데 이게 또 이직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승무 쪽에는 3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인적 오류를 더 할 수 있는 미숙용공들이 진짜 하루에 50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열악한 근무 조건, 이런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서울시도 아마 그 운영사와의 계약을 좀 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노동 조건으로 개선을 요구할지 아니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지에 대한 잣대를 지금 두고 있는 건데 저희는 서울시가 첫 번째로 판단하고 있는 수수료를 좀 더 깎아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참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계약 해지를 통해서 단계 구조 없애고 직영화하고 근본적인 9호선 문제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년의 잘못 끼워진 단축 때문에 이 시한폭탄을 안고 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예, 이 운영사와의 계약 주체가 시행사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그 협상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사에서 이게 그 마진이 안 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국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지금 이제 운영사는 서울시하고 이제 협상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만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하고 시행사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사가 뭐 금전적인 문제는 시행사하고 두 분이서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는 시행사하고의 주 협상을 이 또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금전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사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 투자한 돈이 1단계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한 해 받아가는 이자 수수료가 200억이 넘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진짜 말하면. 근데 보면은 직원도 몇 분 없습니다. 한 17명 정도. 다 나머지는 이제 일은 운영사가 또 하는 거고 운영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프랑스 회사에다가 좀 더 이렇게 협상의 주체를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 나름대로 그 직원 이제 운영사의 80%를 가지고서 또 이제 효율적인 목표만 가지고서 지금 달려온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서울시에 또 뭐 주문이 들어갔겠죠. 좀 이제 근데 교통공사하고 또 나름대로 9호선 지금 이제 노선하고는 좀 확실히 획일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이 교통공사가 아마 그 정도 지금 9호선에 그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마 2배 정도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시행사의 입장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국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지금 이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사에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행사하고 이제 운영사의 문제고 아마 서울시가 시행사에다가 좀 이제 이거 운영사 주지 말고 니네가 직접 해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저희가 다단계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어떤 단계별로 하자. 정비하고 이런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메인테넌스를 쓰고 지금 아마 시행사가 서울시하고 이렇게 2개가 직접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사를 배제하는 게 지금 10억밖에 안 되는 자본금의 회사가 지금 한 10년 동안 하면서 400억을 넘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경영 자문료, 무슨 이상한 수수료, 막 명목을 갖다 붙여가면서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합당하겠지만 또 저희 시민의 눈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건 좀 부당하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국부유치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돈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쓰지 않고 이익금을 프랑스로 가져가면 그야말로 지금 국부유출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사가 지금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또 뭐 복지라든지 또 이런 거 생생내기 예산 조금 배정하고서 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요. 좀 더 한국에서 돈을 벌면은 좀 한국 기업답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좀 그저 이익을 많이 내서 우리 노동자들 노동력 착취해서 번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프랑스를 갖고 가니 이거야말로 국제 유출이다. 그래서 시행사가 직접 해라 고용 승계하면서 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소송 문제는 좀 말씀드리면 요 얘기는 시행사나 운영사나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몇 가지의 대목 중 소송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에 나오는 뭐 직접 운영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울시가 확인하시기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약 관계상은 시행사와 운용사의 계약 관계가 맞고요. 근데 그 계약의 최종 승인은 서울시가 승인한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직접 그 권한을 갖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시행사 운영사의 계약이지만 국제소송은 이 회사가 프랑스 운영회사가 옛날에 전신이 베올리아인데 국제소송으로 유명합니다. 외국에서.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걱정하는 건 많이 부풀려졌다. 흔히 말하는 뻥칼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의 전략에, 프랑스 운영회사의 전략에 서울시가 지레 겁먹은 것도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내부적으로 지금 외부의 이런 기관의 외부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걸 하나의 이제 그 위험 요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소송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잔여기가 5년,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고 하면은 5년 더 해갖고 운영을 했을 거에 대한 기회 손실 비용을 아마 더 추가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저희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부호선 문제를 떠나서 그 공공성을 띠는 개발 사업에 민자 유치나 외자 유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울시만이라도 공영 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가 지금부터라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뭐 계획이나 입장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명밖에 없어서 정의당으로서는 계속 저희당에서는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도로를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공공적인 공공재에다가 민간의 자본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좀 조심할 부분이 있고 굉장히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입장에서는 기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예산 과정에서 반영될 때도 그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집권당의 입장이 아닌지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지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결의로서 밝혀주시면 될까요? 네. 지금도 저희가
이제 뭐 매자 유치가 좀 많이 없을 거예요. 또 그만큼 또 우리 서울시가 또 재정 건전성이 많이 또 향상이 됐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아마 이런 문제는 하나둘씩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희가 당정이잖아요. 또 당하고 또 우리 또 서울시하고 또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금 그런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또 불이익이 가지 않고 또 서울 시민들이 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어제도 이제 중앙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안에서는 확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없으시면은 이제 의원님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기재위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기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아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선 프랑스 운영사 퇴출과 그리고 고선의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천막 농성을 현재 서울시청 앞에서 6일차 진행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는 고선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사회 대책위는 더욱더 확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